지어서 이렇게 소비자에게 편리성을 제공하는 거니까요. 앞으로 이런 일을 우리가 많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기업의 평가 기준이다. 자, 목적이 뚜렷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피드백. 다시 이렇게 피드백했을 때 그걸 잘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영활동의 결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또 경영활동의 결과를 점검하고 문제점과 개선점을 파악하는데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수행된 성과와 계획된 목표치를 비교하여 평가하는 그 잣대가 되는 게 바로 목적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목적에 관한 기능을 한번 알아봤고요. 그래서 그 기능에 관련된 이제 세부, 이거는 추가로 적어놨습니다. 방금 피드백이 이제 통제니까 투입 프로세서 산출했을 때, 자, 사전 통제, 동시 통제, 사후 통제를 할 수 있는데, 미리 하는 걸 사전, 그 과정 속에 하는 통제를 동시, 그 끝나고 나중에 하는 것을 사후, 이렇게 하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통제를 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중간중간 그 점검을 해서 결국은 인풋 대비 아웃풋의 결과물이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제자 목표가 있으면 이제 앞에 목적이 있겠고요. 그 기준에서 실제 성과하고 비교했을 때 뭡니까? 기준이 됐으니까 기준과 실제 비교해보면 달성됐다 그러면 문제가 없겠지만 달성되지 못했다 하면 또 다시 측정 편차 수용 가능성을 보고 이래도 뭐 괜찮겠다 하면 넘어가겠지만 이랬는데 아니다 기준 달성 여부에서 아주 많이 모자란다 하면 다시 기준을 재설계해서 다시 이렇게 프로세스를 개선을 하겠죠. 네. 그래서 제대로 된 과업 설정을 다시 짜겠죠. 자, 그래서 기업 목적의 변화입니다. 기업 목적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시대적 상황, 사회적 가치 변화에 따라 변화되었다. 시대적 상황, 사회적 가치 변화. 뭘 의미할까요? 시대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시대가 최첨단화되고 빠르고, 그죠? 또 뭡니까? 이 IT를 통해서 정보 홍수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마진율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쉽게 우리가 정보를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어느 정도의 수익으로 그 마진율로 그죠? 가치를 창출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수익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기업이 비즈니스를 할 때, 사업을 할 때 어떻습니까? 투명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잘 벌면, 많이 벌고 복지가 좋은 회사는 또 이 사회 공헌을 해야 된다. 이런 문화가 또 형성되어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가치 변화 안 따라갈 수가 없죠. 그 안 따라가면 비교 대상이 되어서 도태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최근에 뭡니까? 이 배달의 민족, 배민이라고 하는 이 배달의 민족이 어떻게든 그냥 수수료를 올려보려고, 그죠? 매출액 대비 수수료를 하다가 어떻습니까? 완전 지금 제가 보기엔 정부가 나서서 앱을 개발해서 무료로 공급하겠다. 이거는 어떻게 좀 단가를 올려보려 하다가 지금 완전히 뭡니까? 회사가 지금 문 닫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만에 하나 그 배달민족의 앱이 누구나 만들 수 없고, 그죠? 아주 특성화되어 있어가지고 전문 기술이 있어서 만드는데 진입 장벽이 아주 높았다면 어떻게 설득을 시켜가지고 구청에서, 그죠? 시에서 이렇게 말했겠지만
하는 행동을 보고 금방금방 이렇게 CS 공공적으로 한번 만들자. 한마디로 하면 CS 공공적으로 만들면 시민들이 쓰는데 돈을 안 내요. 그렇죠? 그러면 돈 안 되고 배달을 시킬 수 있는데 굳이 식당 주인들이 앱에다가 돈을 내면서 가입을 하겠습니까? 이거하고 똑같죠? 그 택시 고래콜 하면서 이렇게 택시 콜이 있지 않습니까? 돈을 일정 얼마씩 내면서 이렇게 하다가 카카오 앱이 나오면서 지금 제가 다 돌아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또 하나 없어지는 거죠. 또 지금 하나 없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적정의 이윤을 창출해야 되는데 그 적정 이윤을 넘었으니까 결국은 정부가 나서서 이거는 독점이다. 이 독점은 내가 용납할 수 없다. 해서 나선 겁니다. 왜 전기나 가스나 물이나 수도나 그죠? 물이나 이런 걸 민간인에게 못 맡기겠습니까? 민간 기업으로 다 위탁 못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시민의 발이고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걸 데모를 하거나 그죠? 문을 닫는다면 피해 볼 사람이 너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 국가라 하지만 이 자본주의 세계 안에서 국민의 어떤 권리와 민주화가 일어나려면 어느 정도 통제 기반 하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혼합 경제 체제가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직 내부의 중시해서 내부의 외부 활동도 중시한다 이거예요. 내부에 이상도 없으면 끝나는 게 아니죠. 지금 외부에서 기업의 이미지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거죠. 조직의 자신의 가치 중시해서 사회 가치 중시, 그죠? 그래서 조직의 이윤 추구 강조해서 사회적 정당성의 염두를 둔 균형적 경영을 해야 된다. 자, 단일 목적에서 다원적 목적이다. 다음 중 기업 목적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 됩니다.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기업의 목적 충족의 경영 개념, 고객 만족 추구형으로 가고 있다. 한마디로 기업 목적 제대로 달성했는가 안 됐는가? 그럼 끝났다. 달성됐네. 근데 고객이 지금 별로 만족하는 고객이 없다. 그럼 바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많이 팔아서 수익은 냈는데 그 제품에 대해서 서비스에 대해서 고객이 만족을 못하고 있다. 수익이 많이 나도 결국은 찝찝한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윈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기업의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이제 넘어갔습니다. 그럴 것이 생산자보다 소비자가 더 위에 있다. 왜 그러냐? 생산자가 너무 많다. 경쟁이 너무 심화되다 보니까 소비자는 선택의 그 폭이 넓어지다 보니까 솔직하게 기업의 이미지도 좋고 투명 경영을 하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긋남이 없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그런 기업의 제품을 쓰고 싶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맞죠?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단일 목적론은 프리드만 이런 말씀입니다. 단일 목적 프리드만 시장 메커니즘에 의하여 경제적 기능을 중심으로 수행한다. 개인의 이익이 곧 사회 이익, 전체 이익이라는 고전적인 경제학파의 주장입니다. 물론 뭐 개인이 잘 살면 그 지역이 잘 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있겠죠. 근데 빈부의 격차,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너무 심화되어서 오히려 사회적인 문제가 될 확률이 높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목적으로는 기업은 본질적으로 이익 극대화를 위해 경영활동을 수행한다. 이랬는데 이 본질적인 목적은 맞아요. 아담 스미스나 리카도, 그죠? 그 다음에 고전적 학파들이 이런 수익과 비용에 관해서 수익이 많아야 이익을 창출하는 당연한 어떤 시장 원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하지만 이건 단일화된 단일적인 어떤 목적이죠. 단일 목적론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 다문화 사회인데 이렇게 다양한 어떤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런 사고방식으로 기업을 운영하다가는 기업이 쫄딱 망하죠. 자, 그래서 단일적인 목적, 프리드만의 예가 문제점이 뭐냐? 사회 변화에 순응하지 못한다. 맞죠? 소비자가 이해관계자가 기대하는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단순히 수익과 이익의 관계만을 강조하는 것은 다른 가치를 잃는 것이다. 그렇죠. 결국은 이 사회가 지금 힘들고 코로나 사태로 힘들어질 때 이때 대기업이 나서서 이렇게 복지를 좀 해주면, 그리고 직원들의 어떤 그 복지를 해주면 정말 금상첨화인데 그렇게 조금 해주고 있긴 한데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경영자는 합리적인 행동의 경제 이유로 파악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경영자의 가치관의 차이로 반드시 합리적인 행위를 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영은 말 그대로 회사를 잘 운영하고 이윤을 많이 내면 결국은 그 회사를 운영을 잘하는 사람으로 인식되어서 예를 들면 전체적인 어떤 합리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치부하기는 좀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서 자기 주변 사람 또 이해관계자 많은 그저 공급업체나 주변 어떤 그저 거래 어떤 밴드 회사들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 관계가 형성되고 서로 윈윈이 된다는 거죠. 아무래도 현대자동차는 연봉이 1억이 넘는데 직원들은 그 밴드 회사들은 연봉을 5천도 못 받고 있다, 3천도 못 받고 있다 이러면 너무 개입이 심하잖아. 근데 하는 일을 보면 하청업체가 더 힘들다.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갭의 차이를 빨리 해소를 해야만 서로 불평불만이 없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 정부가 나서서 중소기업 간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가 중소기업에 좀 더 세제 혜택이나 많은 혜택을 주면 그게 많이 완화될 수 있겠죠. 자, 기업의 이익에 대한 진정한 가치 기준을 높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학자 3명이 주장을 했어요. 자, 이것도 알아두면 참 좋겠네요. 자, 알아두면 됩니다. 자, 기업은 이윤 추구 목적은 적정 이윤을 낸다. 이윤 추구 목적론에서 적정 이윤, 누가 추구했다가 누가 딘이라는 사람이 기업의 목적은 이해관계에서 상호간에 이익을 공유하는 적정 이윤을 하게 된다. 너무 재밌죠. 배달의 민족이 갑자기 지금 사태가 코로나 아닙니까? 지금 다 어렵고 한데 물론 이제 배달 쪽은 이제 수익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수익이 많이 나는데 그 부분을 이제 딱 긁어 누르신 거죠. 근데 수익을 나는 배달하는 업체가 수익이 나지만 그 밑에 있는 그쪽 일하는 사람들은 또 어려운 거거든요. 자, 아무튼 이 시기에 너무 생각이 좀 짧았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모르겠습니다. 없어질지 안 없을지, 아니면 다시 반성하고 제자를 찾을지. 사과를 했다고 하지만요. 기업은 경영활동에서 만족 이윤을 추구해야 된다. 적정 이윤 딘, 만족 이윤 사이먼. 사이먼은 기업 이익을 기업이 생존하는데 요구되는 수준에서 만족해야 된다. 자, 기업이 생존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만족을 해야 된다. 너무 이윤을 많이 폭렬치 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 이윤이 어디로 가겠느냐? 아니면 정경유착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쪽 회사에 투자, 기업이 투자자들에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적정 이유만 하면.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현대자동차를 놓고 보면 현대자동차 월급도 많이 받는데 왜 저렇게 대본을 많이 하느냐 이렇게 많이 하시겠지만, 현대자동차에 근무하시는 분들 제가 지금도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분 말씀을 빌리자면, 물론 그게 맞긴 맞지만 현대자동차가 1년에 버는 수익금에 비해서 아직도 많이 혜택이 적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더 많이 자동차를 많이 팔고 생산성이 좋다, 이익률이 좋다는 거예요. 순이익이. 그에 비해서 회사에 보유하는 금액이 더 많으니까 이제 대몰레스로도 더 많이 획득을 하고 싶은 거죠. 자, 그 다음에 기업은 필요체적 이윤을 내야 된다. 필요체적. 누가 말했어요? 바로 피터 드러커가 말했습니다. 피터 드러커가 기업의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이윤만을 추구해야 한다는 필요체적 이론을 주장한 사람. 누구라고요? 피터 드러커. 드러커만 나와있네요. 피터 드러커. 자, 적정 이윤 딘, 만족 이윤 사이먼. 기억하세요?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정리하겠죠. 자, 아무튼 기업의 단일 목적이 이제 어떻습니까? 존속 목적론, 동사 목적론. 자, 존속 목적. 말 그대로 기업이 계속해서 이 사회에 없어지지 않고 그죠? 존속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행하고 가치를 창출해서 지속적으로 유지해가는 존속 목적이 있겠고, 봉사 목적. 기업이 일반 비사업용 사회적 기업도 아닌데 뭐 봉사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법인이라는 것 자체가 갖는 의미가 개인 기업하고 성향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월급을 받는 거거든요. 그 기업의 CEO도. 그런 개념으로 보면 이게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그 기업이 사실은 공을 들여서 크게 만들고 했겠지만 그 지역 사람들의 힘으로써 돌아가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생산성을 향상시켜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근로자에게는 고임금을 지급하는 봉사기관이라 생각. 자, 이런 거 보면 현대자동차 정말 예를 들는데 너무 속상해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은 보험도 아닌데 똑같은 자동차인데 부품도 똑같은데 외국에는 비싸게 아니 싸게 팔고 우리는 비싸게 팔고. 그죠? 오히려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배에 싣고 가는데 더 비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인구가 많아서 많이 파니까 뭐 싸게 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겠지만 그 나라 어떤 그 자동차 시장이 발달해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좀 저가를 쓰겠지만 그래도 자동차를 만드는 현대 자동차가 국내 자동차 시장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야죠. 안 그렇습니까? 석유를 많이 취취하는 이 사우디가 석유값이 비쌉니까? 쌉니까? 싸잖아요. 그럼 자동차를 많이 만드는 이 우리나라가 자동차를 많이 만든다면 싸져야죠. 내 말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박수 치세요. 근데 자동차가 왜 값이 자꾸 비싸집니까? 예? 왜 좀 비싸지세요? 자, 의문이죠? 의문입니다. 아무튼 예. 우리가 삼성이 세계적인 휴대폰을 많이 만들어낸다면 삼성 휴대폰 우리 국내 사람이 쓰면 좀 싸져야 되는데 글쎄요 더 비싸게 받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포드가 포드한테 배워야 됩니다. 이 포드한테 배워야 돼요. 포드는 저가격 고임금 가격은 소비자에게 낮추고 종업원들에게는 고임금을 주겠다는 거예요. 야, 이건 회사의 이윤을 쫓겨당기겠다는 거죠. 결국은 이 말을. 그래서 포드 경영 이론이 포드점 나왔는데 저가격 고임금 원리를 이야기했어요. 이 포드가 그죠? 이 1947년, 1900년도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포드는 기업을 사회 공중으로 공사의 기관으로 보았다. 그러면서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영은 부정하지만 봉사의 결과로 획득된 이유는 오히려 경영의 존재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 기업의 목적은 이윤 동기가 아니라 봉사 동기다. 기업의 목적은 이윤 동기가 아니라 봉사 동기다. 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보기에서 고르시오. 그죠? 잘 맞추시겠죠? 자, 아무튼 투자가와 근로자로부터 경영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자기 금융으로부터 조달한 것과 고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이탈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투자가와 근로자로부터 경영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자기 금융으로부터 조달하는 것, 그죠? 자기 돈으로 고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이탈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은 많이 벌었으면 고객한테 결국 소비자한테는 저렴하게 내부 고객인 뭡니까? 종업원들한테는 월급을 많이 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좀 대단합니다. 그래 뭐예요? 예, 존경합니다. 자, 그래서 기업의 다원 목적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성장 목적론, 자, 균형 목적론, 자, 영리 목적론. 자, 기업의 다원 목적론 세 가지. 성장. 자, 기업 성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기업의 경쟁을 통하여 성장 발전해야 하기 때문에 자, 성장 목적론을 둘 수 있고 그래서 다원론 목적론을 갖춰야 된다. 균형 목적론. 기업은 지속 성장 유지를 위해서 다양한 부분에서 균형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기업 내 외부 다 만족시키기 때문에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 그 다음에 영리 경영 목적은 여기서 말하는 영리는 단순히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경제적 목표와 비경제적 측면을 강조한다. 맞죠? 다원이니까 당연히 왜죠? 사회적인 목표와 개인적 목표에 대한 상호작용적인 관계 시스템을 균형적으로 유지하면서 이윤이 창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욕구, 공공의 이익,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5장 여기까지 하고 오늘 뭐 이 정도 하면 이번 주는 되겠네요. 다음 주는 기업의 목적성에 관한 그죠?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분의 목적성 강의를 여러분에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머리도 좀 식힐 겸 예. 자 이번 주 여기까지 하고요. 메모해서 노트로 메모하면 좋은 점수 드린다는 거 잊지 말고 꼭 실천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아무튼 몸 관리 잘하고요. 건강 관리 잘해서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